자, 448페이지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법이 시험에요. 이제 7문제가 나오는데요. 7문제인데요. 우리 5문제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춰요.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풀면은 거의 5문제는 똑같이 맞춥니다. 근데 2개가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한 2문제 나와요. 요거는 일단 5문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7, 8월 달에 문제집 풀 때 있죠. 그때 이제 하나씩 공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5문제만 맞힌다고 생각해도 아주 고득점이 나와요. 그럼 5문제는요. 우리가 전체 건축법의 4분의 1만 공부해도 5문제 맞춥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공부하셔도 돼요. 448페이지 건축법의 목적에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건축법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1번에 적용 대상물 나오죠. 적용 대상물.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은요. 먼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적용 대상물이죠. 자, 건축물의 뜻,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하고 담장을 말하고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점포, 이런 것들도요. 역시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적용 안 되는 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면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소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구로서 이동이 쉬운 것, 하천법에 따른 숨은 조작실. 그러면 건축법이 적용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 적용되는 거. 우리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전통 사찰 적용됩니다. 철도 역사, 철도자만 나오면은 건축법 적용 안 되는 줄이 있는데 서울역 철도 역사, 건축법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건조물, 건축법 적용되고요. 군사시설도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그 철도 역사를 가지고 최근에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재활용하시더라고요. 앞에 고속자를 붙이더라고요. 고속철도 역사. 그래도 역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들이고요. 국내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입니다. 기출문제. 가로 2번에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 대지의 뜻.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요. 우리가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동그라미 1번 박스고, 동그라미 2번은요. 하나 이상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요거는요. 동그라미 1번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 나왔어. 그때 박스 안에 2번이 나왔다고요. 2번이.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여기에 15회 재시험 때 나왔어요. 문제 옳은 거 찾기. 1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옳은 거죠. 이게 정답이야. 예. 나왔다는 거죠. 자, 뒤로 넘겨서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집 풀 때 7, 8월 달에 한번 보시면 돼. 이거는 내공이 좀 쌓여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가로 3번에 건축 설비. 건축 설비도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요. 가로 4번에 공작물 나오죠. 자, 공작물은 거기 나오는 공작물은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에요. 축조 신고. 그래서 공작물이 뭔지 궁금하다.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요. 광고탑이 있어요. 삼성, 르노 자동차, 하우젠 세탁 이런 광고탑 있죠. 그게 바로 대표인 공작물인데 거기에 나오는 공작물들이 있죠. 이게 축조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게
2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2년 전에 이거 예상 문제였어요. 2년 전에 왜 예상 문제였는가? 7의 2가 2년 전에 생겼거든. 그래서 그때 예상 문제였고요. 예. 그러면 7의 2가 나왔나? 안 냈어 7의 2를. 왜? 이것만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내지만 이것만 빼고 낸 거야. 예. 그 나머지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 외워보면은요. 그러면 요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이건 뭐냐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공작물은요. 축조할 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m를 넘는이라거나 넘는은 초과예요.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 나와요. 옹벽하고 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옹담 이렇게 외워야 돼. 이옹담 이렇게 외워야 돼. 그다음에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4광 5광이 아니야. 4광 예 4광 예. 그래서 이옹담 2m를 넘는 옹벽 담장은 축조 신고해야 돼. 4m를 넘는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축조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5태가 나옵니다. 5m를 넘는 태양열 발전 설비, 6기 장굴,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꼴통 교시해야 돼요. 그래서 6m를 넘는 기념탑, 6m를 넘는 기념탑, 박선생, 송덕비 이런 거, 장식탑,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이야. 예. 그다음에 8m를 넘는 고가수조, 옥상 물탱크를 말해요. 8기, 기계식 주차장, 요거 하나만 이해합니다.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5m짜리 광고탑은요. 축조 신고하죠. 4m 넘으니까 그렇죠. 4m짜리 광고판은 안 해. 4m 초과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거 시험 문제 이제 나왔죠. 이제 올해는 뭐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걸 여쭤보십니다. 451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건축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물어보시던데 우리 제조시설은요. 물건 만드는 시설이고요. 공작물 될 수 있고 저장시설 우리 사이로 있죠. 사이로. 여러분 우리 시멘트 공장 지나가면 큰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야, 저 굴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 있죠. 그게 사이로야. 그것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시시설이 뭔가 유시시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살던 데 그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살던데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달동네 살았을 때요. 거기에 유의시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유의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앉아 타는 데가 있는데요. 미국, 영국, 스위스 해가지고요. 아저씨가 이거 막 돌려주는 거 아저씨가 돌려줘 손으로. 애들 조그만 애들 타면 이거 돌리면서 뱅뱅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요거 한 번 탄 게 10원이었거든요. 그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초등 1학년 때 엄마 나 저거 한 번만 태워 주세요. 했더니 이 다음에 네가 돈 벌어서 타라. 1학년짜리 아들한테. 그게 이제 평생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의시설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종철아 엄마가 저기 제주도 가고 싶은데 엄마 비행기 한번 태워줘라. 엄마가 돈 벌어서 사세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한테 간 거예요. 제 동생한테 가서 정철아 너네 형이 안 태워준다 그러는데 네가 엄마 비행기 한번 태워줘라. 제가 똑같은 타고 엄마가 돈 벌어 타세요. 결국 못 가셨어요. 예,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실속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하고 예전에 어머니께서 부동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니 그게 이제 복부인이었거든요. 복부인. 그러니까 어머니께 옛날에 일종 근생 하셨어요. 미용실 일종 근생. 그래서 이제 어머니 미용실 하시다가 이걸 폐업을 하십니다. 미장원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뭐 사서 2배 남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머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자로 말고 싶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바로 폐업하시고 이모님한테 넘기고 바로 이제 그 복부인으로 나셨거든요. 복부인으로.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하도 이제 부동산 보러 다니시다 보니까 저하고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셀프로 밥을 해 먹었다니까. 셀프 라면 끓여 먹고 그랬다니까요. 매일. 근데 한 날 이제 그 밥통에 그 밥만 해놓으시고 와요. 밥하고 김치만. 그래서 어머니 우리는 언제까지 밥하고 김치만 먹습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은 밥하고 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김치하고 밥이다. 또 일주일 동안은 밥하고 김치. 그 다음 주는 김치하고 밥. 예. 그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제 집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와이프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음식을. 어머니께 흐뭇해하셔서 젓갈을 드는데 내가 다 치우라 그랬어요. 2개만 남기고. 그래서 어머니 이번 방문은 밥하고 김치만 드셔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김치하고. 예. 그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아들이 조금 똑똑해 보인다. 아들의 장래가 촉망된다 싶으면 미래를 대비하는 기분으로 절대로 이 유의시설 타는 거 아끼면 안 돼요. 이게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의시설이고요. 조금 큰 게 바로 우리 롯데월드에 있는 자이로 드롭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축조신고 대상이에요. 유의시설이요. 예. 그래서 공작물에서 문제 생겼을 때 왜 서울시가 나서는가?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 그래서 친구한테 옆에 자리에 앉은 친구한테 너 축조 신고해야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가 좀 무겁다고 놀리는 거지. 중량물. 예. 예. 수준 높은 유머 그렇죠? 너 축조 신고해야겠다. 이거 중량물. 자 적용 대상 행위가 있는데요. 자 건축이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건축 종류 5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요. 옛날 시험 문제.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시험 문제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나 광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축조. 그러니까 주택을 지었다. 이건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에요. 신축. 그다음 우리 증축은요. 기존 대지에서요. 건축 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또는 층수 증가 또는 높이 증가가 다 증축이에요. 증축. 제일 조심할 것은요. 기존의 대지에서요. 별동의 건물로 별동 건물 하나 지었다. 이거는 증축이에요. 건축 면적 증가로. 기존 건물과 별동의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건축 면적 증가로요. 그다음 개축, 전부나 일부를 부시고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짓는 것은 개축이다. 이때 일부는 어느 정도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인가? 타일 한 장 뜯어낸 거 일부 철거를 안 봐요. 4군데가 있어요.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4개 중에 3군데를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로 보고요.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 그래서 석가래 철거는 지붕틀 철거로 안 봐요. 4번의 재축은 핵심이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짓는 것이 재축인데 어떤 것이 종전 규모 이하인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2번의 기역 또는 니은,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괜찮아. 니은번은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면 되고 니은번은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할지라도 전체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땐 괜찮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가요. 하나의 대지에 이제 2동의 건물이 있어요. 이게 5층짜리고 이게
현재 8층짜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멸실돼서 지진으로 또는 홍수 나서 멸실됐다. 새로 재축할 때요. 요거를 갖다가 6층을 지은 거야. 그리고 요걸 7층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종전 규모 초과했죠. 전체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지 괜찮다는 거야 이거. 예. 이게 바로 그 또 니은번 얘기예요. 예. 법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종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야? 종전 규모 이하란 뜻이야. 재축도. 그러면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요. 건축물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개축. 의사에 반해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재축이에요. 5번의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고라고 해서 틀리게 낸 적이 있어.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인데 이것을 인근 대지라고 해서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인근 대지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전은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던 이 건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 이게 이전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 학원 건물 요거 이전 가능하나?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 건물이나 가능하고요. 그럼 실질적인 이전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전은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모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문인데 어느 스님 한 분이 문 앞에서 목탁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목탁. 그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에 애군이 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문의 위치를 바꿔. 그래서 이쪽을 요만큼 잘라내고요. 이쪽을 요만큼 옮기고 대문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문을 갖다 옮기기 전에 찍었던 사진과 옮긴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렇죠. 움직였잖아. 이것도 이전이야. 그래서 실제는 이게 더 많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겼죠. 건물이 옮겨진 거잖아. 이것도 이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전에 해당한다. 저는 이 목탁 보면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경기도 광주에요. 조계종 절이 있었거든요. 조계종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스님들이 결혼해도 안 돼요. 예, 성당하고 똑같아. 성당하고. 조계종 절에요. 제가 공부하려고 갔더니 스님이 안 받겠대요. 한양대 법대 출신들은. 그 전에 우리 그 법대 선배들이 가서 스님한테 고기를 먹였습니다. 고기 먹이고 곡차라고 술을 가르친 거예요. 젊은 스님한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스님한테. 근데 그 급기야 포카를 해서 포카. 스님한테 포카 가르친 거야. 그 스님이 자기는 승려기 때문에 돈을 걸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탁을 걸어라. 그래서 목탁을 땄어요. 목탁을 따가지고 아침에 예불을 드려야 되는데 예불을 못 드려. 목탁을 따가지고. 그래서 절에 목탁을 다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쫓겨났지 우리. 그래서 거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절인데요. 조계종 절입니다. 근데 목탁 보면 그 생각나네. 이렇게 목탁 보면은. 예. 목탁하고 요 채 있죠. 이게 주물과 종물 관계를 있거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목탁만 땄는데 이것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스님이 이해를 못해요. 예. 주물과 종물 관계 성명이 중요하거든요. 예. 주물과 종물. 이 법학적인 마인드.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신축부터 이전까지 나오는데 이전 대신에 이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축은 안 돼. 예. 이축이라고 쓰면 안 돼. 이축이 안 돼.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는요. 이축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 이전보다요. 이축이 아니에요. 대수선. 크게 고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고치는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돼요. 거기 이르지 않은 고치는 것을 대수선 그러고요. 대수선을 외우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한 5년에 한 번 정도 지문 한 개가 나와. 5년에 한 번 지문 한 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거기 2번을 한번 보시면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게 대수선이래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문제 나갑니다. 기둥 2개 증설은 대수선인가 아닌가?
대수선 맞아요. 증선은 개수 제한이 없잖아. 한 개의 증선하든 두 개의 증선하든 다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은 세 개 이상이지. 어차피 틀릴 거 괜히 가르쳤네. 그렇죠? 자, 뒤로 넘겨 주시면은요. 예. 거기 7번 있죠? 7번에 지금 미간 지구로 나왔죠. 올해 우리 미간 지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건축 보면 아직 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간 지구가 아마도 경관 지구로 바뀔 것 같아. 개정된다면요. 국토계획법은 2월 달부터 미간 지구를 없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미간 지구 없어진 거야. 근데 건축 보면 아직 개정을 안 해놨어. 남아있다 미간 지구가. 근데 이것은 경관 지구로 바꿀 것처럼 보인다. 이건 내가 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라. 근데 논리적으로 경관 지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경관 지구를 일단 바꿨다고 의제하고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은 대수선이에요. 우리는 건축할 때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대수선도 원래 허가 사항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수선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있다가 삭제된 주문이 있어요. 건축물의 색채 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색채 변경. 색채 변경이 지금은 대수선이 아니야. 예전에는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색채 변경은 대수선으로 허가받는 거였거든요. 이걸 삭제한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집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대수선은 그래도요. 칼을 좀 댔을 때 대수선 그래야지. 그렇죠? 자, 얼굴에다 칼을 좀 댄 사람한테 수선하셨구나 그래야지. 색채 변경, 화장 좀 진하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대수선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인터넷에 보니까 화장하기 전하고 후 뭐 사진 나온 거 있죠. 야, 놀랐어요. 세상에 화장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얼하고 화장한 거하고 진짜 차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합격자 모임 10월 달에 오실 거 아니야. 11월 달에. 합격자 모임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우리 학생 가지고. 얼마나 꾸미고 왔는지. 그래서 학원에 오실 때는 학원 교복 입고 오시다가 학원 교복 있지, 교복. 그러다가 합격자 모임 때 머리 다 새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11월 달에 이제 합격자 모임 해요. 합격자 발표 다음 날. 그러면 이제 합격자 모임 오실 때 보면 머리 다 새로 하고 오십니다. 새로 하시고 옷도 하고 얼굴도 풀 메이크업을 받고 오시거든.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예. 그때 보시면은 저분이 우리 학생이었나 싶은 거야. 자세히 보면 맞아. 자세히 보면. 예. 그래서 이 색채 변경은 예전에는 대수선이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틀린 집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 나중에 하나씩 또 외우시면 돼요. 부담스럽지 않게 외우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 지역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어딘가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다 적용해요. 그리고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인 지역도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일부 조항 적용 배제 지역. 밑에 박스에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어딘가 전국의 도시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곳 산골짜기만 나온다. 산골짜기에서 적용하기 힘든 6개의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6개의 조문은 건축법 공부가 다 끝나면요. 자동으로 다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일단 이 6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이 나왔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번호를 누님이 하나 찍어줘 보세요. 누님이 하나 찍어 보세요. 번호. 잘 찍어야 돼. 5번. 네. 허구 많은 것 중에 시험에 안 나올 것 찍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요. 우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짓게 돼 있어요. 이 구조문이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지어라는 규정이라고. 그러면은 내화 구조는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산 속에 방화지구가 지정되겠어? 방화지구는 거의 다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지정되거나 화재 예방하는 곳이거든요. 깊은 산 속에 방화지구가 지정될 리가 없고 지정될 리가 없으니까 자 깊은 산 속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이제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건물을 짓는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적용하지 않아요. 예. 안타깝다. 예. 시험 안 나올 거 찍었네.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찍어봐. 한번 하나 더 찍어봐. 4번. 예, 잘 찍었어. 예, 잘 찍었어. 예.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높이 도로 높이부터 4.5m, 도로부터 4.5m. 4.5m 이하에서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라. 기억나십니까? 네. 4.5m는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차에 칠까봐 문을 열 때는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4.5m 이하에서는. 그 규정은 상고일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 트럭이 안 지나다니거든. 예. 그렇죠? 4번. 이해됐죠? 예, 됐습니다. 다음 달에 또 고르라 그럴 거야. 다음 달에 누님한테 고르라 그럴 테니까 미리 공부해서 와.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요.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게 정답이네 그냥. 그렇죠? 예. 운전 보안 시설 안 받는다. 가지적 문화재 안 받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실 안 받고 수문 조작실 안 받고 남는 게 1번이네. 1번 정답.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의 특례가 나오는데요. 적용 완화 요청이 있습니다. 4명을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 그러고요. 가로 1번 문장이 시험에 한 번 나왔을 때 문제. 건축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에 밑줄 치시고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시험 나왔냐면요. 대한민국 법 중에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이거 너무 좀 심한데요. 저한테 적용을 완화시켜 주세요. 이거 요청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건축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요 지문이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완화 요청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책에서 쓰질 않아요. 왜? 2페이지야. 2페이지야. 2페이지. 그래서 그거 써놔봤자 우리 마음만 아플 뿐이야. 눈으로 보고 외울 수는 없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마음 아파. 그렇죠? 그렇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나온 적도 없는데 마음만 아파. 예.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우리 대통령령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쏠 테니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혹시나 해서 그래.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법은 대지 위에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어요. 물 위에 지을 때는요. 건축법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다.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요. 두 번째가요. 자, 우리 두 번째가 우리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 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지역. 전통 건축물이 있는 서울의 안국동이나 제동, 북촌이라 그러죠. 건축법대로라면 처마 다 잘라야 되고요. 골목 다 없애야 돼. 일조권 때문에. 안 되죠?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31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공법으로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단, 공동주택 제외.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요. 건축법 그대로 지어야 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거실이 없는 기계시설, 통신시설, 시설 등등. 거실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우리 잠실대교를 강북 쪽으로 딱 건너면은요. 우편물 집중국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편물 집중국 맞은편에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 안 살아요. 그 건물 안에는 펌프 시설이 돼 있어요. 가압 펌프장, 수돗물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 사람 안 살아요.
그게 바로 거실이 없는 건축물이야. 예. 사람이 안 산다는 것이 바로 거실이 없는 기계 시설이나 기지국 있죠. 통신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 있잖아요. 이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완화 중에 요청할 수 있다는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옛날 건축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었는데 법령이 개정됐어요. 현재 개축하려니까 허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허가 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정의.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 층 높이의 반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 있죠. 예. 주요 구조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내력벽, 하중을 지탱하는 벽, 기둥, 바닥,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서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보예요. 지붕틀, 주계단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내기하면 바보지, 주술 한 잔 마시지 다 외웠다. 주계단 대신에 사이기둥 나왔었다. 주스나 한 잔 마시자고 1년을 공부해놓고 시험장에서 사이다나 한 잔 마시자 그래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바닥이 잘못되면 무너져 사람 죽어요. 최하층 바닥은 잘못돼도 죽을 데가 없죠? 괜찮아. 예.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건축 관계자 4명을 말하고요. 관계 전문 기술자는 관계자가 나오지만 관계자가 아니야. 그렇죠?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15번에요. 리모델링 있잖아요.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써놨죠? 예, 안 써있는 사람은 소 빼먹은 사람이죠. 그렇죠? 개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나오는 거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한 채 우리가 4m로 계산하죠. 200m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고요. 이제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곱하기 4 또는 120m 이상. 그 다음에 고층하고 초고층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준초고층이다. 뒤로 넘기셔서 이제 한옥은 그런가 보다. 21번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주어를 보세요.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체가 되고요. 실내 건축이라고 그랬죠.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인테리어. 예. 다중 이용 건축물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 건축 기사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도 우리는 마치고 돌아왔다. 다중 이용 건축물 거기에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이용. 예. 규모는 예. 가로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다. 그렇죠? 동물원, 식물원 제외다. 선생님, 문화위 집회 시설이 다중 이용 건축물인 건 아는데요. 동물원, 식물원은 왜 다중 이용 건축물로 안 봅니까? 자, 우리 동물원, 식물원은요. 사람이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동물하고 식물이 있죠. 무너져도 사람 안 죽는다 본 거예요. 예, 영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예. 다중 이용은 항상 안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것은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460페이지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론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